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물 한 개도 모락모락 튀어나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12월입니다.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나는 계절. 자칭 타칭 국밥부 장관이라 불리는 이 남자와 함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맛보러 갈까요? 이곳이 바로 오늘 만나볼 순댓국밥집입니다. 일단 대학가에 위치해 있어서 어느 정도 대학생들에게 맛집으로 통하고 있는 국밥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오늘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한림대학생들의 오랜 단골집인 순대국밥집. 지극히 평범하고 손님 가득했던 곳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방문해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손님이 줄고 절망에 빠질 법도 하지만 오히려 사장님은 그동안 고마웠던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순댓국을 나눠줬고 많은 학생들이 사장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촬영을 시작하기 앞서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한번 밥 먹으러 왔었는데 여자친구랑 왔었는데 여자친구랑 그때 한번 밥 먹어서 싸워가지고 아 기억나. 네. 기억나. 여기가 어디 앉았었어? 네 맞아요. 그냥 가버렸어. 돈 내고 여자친구 버리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괜찮아요. 누구나 흑역사 하나쯤은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이모님께서 이제 어떤 사연이 있었잖아요. 손님이 딱 네 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애들한테 나 사실은 나 음성인 것도 알려주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냥 밥 한 끼 주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와주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나는 여기 찝찝해서 안 올 줄 알았고. 네. 근데 진짜 어제 100몇 명 왔어. 아. 그래서 오늘은 재료도 준비도 안 하고 예. 에이 오겠어 뭐 이랬는데 네. 애들이 정말 막 오는 거야. 근데 진짜 막 가슴에서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아. 정말로 이거는 진짜 가슴 찡하죠.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작가님한테 전화 창피해. 근데 코로나19를 이겨낸 사장님과 학생들 간의 의리. 바로 이 순댓국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미 여기서 들깨가루 냄새 되게 구수하게 나고 있고요. 이런 국밥에 일단은 새우젓으로 간을 먼저 해줍니다. 저는 새우젓 한 2스푼. 그리고 순댓국 양념장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또 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서 드셔도 맛있고 이것도 넣으면은 짭짤하고 매콤하고 또 간도 맞아서 딱 좋습니다. 또 이거 빼먹었다. 이거 고추기름이잖아요. 그래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빼먹을 수가 없지. 얼큰하다. 맛있지? 예. 와. 내 음식을 맛있다고 물어보냐? 내가 창피하게. 이거는 제가 인증한 맛집이에요. 그래 고마워. 내가 한림대생들 때문에 살잖아. 맛있게 먹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 시기에도 찾아와 주잖아 나를. 날 감동시켰어 오늘 친구들이 다. 나 울었어 진짜로. 이모님이 다 잘해주시니까. 뜨끈한 국물 한 입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저번에 여기서 확진자 나왔을 때 옆집이랑 저 옆집도 다 영업을 중단했었나요? 아니면? 중단한 게 아니라 그냥 배달하고 포장만 하시더라고. 근데 괜히 내가 네. 옆에 저기 분들한테 죄진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 아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진자가 왔다 간 데가 더 깨끗하고 주인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조심했는데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더 사실은 안 간 곳보다 간 곳이 더 손님한테는 더 득이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찾아주시고 더 가서 한 분 한 분이 힘이 되니까 더 발길을 더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제는 국밥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 후루룩 후루룩. 국밥부 장관 아니랄까 먹는 소리까지 맛있는데요. 야, 관용 씨 진짜 잘 먹는다. 순댓국 한 그릇 완뚝. 짧은 해가 저물고 이제 2차 전화로 가야죠. 오늘 만나볼 국밥집 바로 여기입니다. 오, 근데
여기 아니잖아. 여기 맞아요? 왜 이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으시죠 지금? 아니. 요즘 감성 모르세요? 아니 이거 아파트 관리사무소잖아. 에이 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지. 여기 간판도 이거 없고. 국밥집이라고요? 예, 원래 간판도 없는 곳이 진짜 찐맛집인 거. 모르시는구나. 일단 들어가시죠. 뭐 진짜야? 예, 진짜라니까요. 아 이상한데 이상한 꼼꼼히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연탄이랑. 연탄 난로. 연통.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국밥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역시 국밥집은 아니겠죠? 뭐예요? 빨리 이렇게 또 설명해줘요. 들켰네. 이거 뭐야? 이제 네. 추운 겨울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과 함께 따뜻한 국밥 한 끼 한번 같이 식사하는 걸로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아 어쩐지. 오늘의 메뉴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줄 설렁탕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딱 국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맛이 좀 어떠세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맛있네. 맛있는 걸 준비해 주시는데 맛있는 걸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설렁탕은 사실 요즘 근데- 같은 날씨에 진짜 이런 것만 한 게 없어요. 겨울에는 역시 네. 국밥이지. 설렁탕과. 네. 근데 너무 이 올 겨울도 왠지 엄청 추울 것 같은 예감인데. 근데 요새 한 2, 3일인가요? 아유 너무 엄청- 추웠죠? 예, 너무 추웠어요. 한파주의보도 내리고. 좀 보람 있다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으세요? 고생하신다고 뭐 그런 줄 주민분들이 좀 많이 다니시고요. 그렇지. 요즘은 그런 말 한마디가 진짜 따뜻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됐어. 그렇죠? 요새는 아침에 춥고 그러니까 좀 주민들이 뭐 고생하신다고 다니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밤 새벽까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뭐 물이 얼었다든가 뭐 어디 뭐 전등이 나갔다든가 그럼 밤에 그걸 가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이제 민원을 받았다가 이일날 이제 여기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시고. 따뜻한 국밥이 들어가니 어느새 추위도 잊은 듯한데요. 이제는 디저트 타임. 트로트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나훈아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게 된다고? 잘한다, 관영 씨. 호호 불어먹는 군고구마. 그리고 귤도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사실. 그렇게 경비실은 훈훈함으로 채워집니다. 연말을 좀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새해에는 좀 활동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겨울입니다.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국밥은 사랑이고 위로인데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전하고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겨울이 되길 희망합니다. 운흥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송현동 시대를 연 안동역. 새로운 안동역에 대해서 기대감도 큽니다. 새로운 또 철도, 고속철도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동역의 마지막 모습과 새로운 시작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안동역을 떠나보내는 날. 바람에 날려버린 안동역에서 여러분 전 국민이 다 아는 역 바로 안동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동역이 옮겨가게 됐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면서도요 추억의 공간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뭔지 아쉬움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 반 설렘 반 옛 안동역의 모습 그리고 새로워진 안동역의 모습 저희가 영상 속에 담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상행선은 청량리행 1608호.
하행선은 부전행 1681호. 무궁화호 열차를 마지막으로 운흥동 안동역은 이제 구안동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송현동의 새 둥지를 틀게 된 안동역. 이제 경북 안동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1시간대를 돌파하는 고속철 시대가 열린 겁니다. 1930년 10월에 개통해 한자리에서만 무려 90년을 있었으니 그만큼 시민들의 아쉬움은 큽니다.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옛 역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입니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그때를 아십니까? 안동역의 모습입니다. 옛 모습이군요 이게. 야 여기도 안동 모습.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이 사진전을 준비하신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사진을 보니까 저도 안동역의 옛 어떤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이 사진전은 이제 안동역이 이제 오늘로부터 마지막으로 운행이 이제 종음되는데요. 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기록문화연구원하고 저희 축제관광재단에서 작은 전시를 준비해서 또 기억의 아쉬움을 좀 달래고 또 마지막 이런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진 예. 보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전에 안동역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한데요. 예, 이제는 뭐 기차역은 이제 끊기고 신역에서 이제 운행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문화역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문화 실험들을 하고 또 도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능 기부로 꾸며진 사진전, 흑백 사진만큼이나 빛바랜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실례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저기 이 추억의 안동역의 사진을 보시면서 감에 겨진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안동역에 왔을 때 네. 6살 때였어요. 6살 때. 근데 지금까지 지금 내일 모레면 70인데 오. 여지껏 이렇게 중심을 잇다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 예. 그냥 항상 이 생각 속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고. 만남과 이별의 장소로 통했던 안동역. 그 추억은 오래오래 남아있겠죠? 한편 뭔가를 열심히 쓰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메모지에 뭔가를 쓰시던데 이게 뭔가요? 저희가 지금 90여 년 동안 저희 시민의 발이 되어준 안동 역사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시민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기록, 그리고 뭐 역사, 그리고 추억 사연들을 여기에 적어주시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이렇게 뒤에 붙여서 남기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안동역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써도 되죠? 그럼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저도 안동역에게 한마디 쓰겠습니다. 어디에 되냐? 원하시는 종류. 알게 모르게 안동역과의 추억이 많다는 기정 씨도 한자 남겼습니다. 고마웠다 안동역, 잘 부탁한다 새 안동역. 안동역은 저에게 정말 고마운 역이었어요. 왠지 펜을 잡은 손끝에 꾹꾹 힘이 들어간 모습.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글귀로 남아 저마다의 바람도 담아냅니다. 실례합니다. 네, 또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드는 우리 안동역. 네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지금 뭔가를 또 쓰셨어요. 안동역에게 한마디. 뭐라고 네. 쓰셨어요? 이거 60년 동안 이 안동역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안동역 이전하면은 이 자리가 이제 다시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쓰신 문구가 여기 보세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세요. 이런 말. 쓰셨네요. 혹시 안동역에 대한 이 추억이 있나요? 제가 안동대학교를 다녀서 1학년 때부터 안동역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네. 고마웠다 안동역? 사랑한다 안동역. 사랑한다 안동역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사랑한다 안동역. 네.
첫사랑을 기다리던 눈 오는 안동역도 입석표만이라도 끊으려고 조마조마 기다렸던 매표소도 한 짐 가득 싣고 낑낑거리며 올랐던 기차 플랫폼도 셔터를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이곳 운흥동 안동역에 마지막 열차가 들어옵니다. 진짜 마지막 열차가 아니라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의 마지막 열차인데요.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 될 마지막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함께 만나보시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기입니다. 안동역에 잠시 정차한 뒤 종착지인 부전역으로 떠날 무궁화호 열차. 마지막 하행선이 구안동역에 작별 인사를 건네러갔습니다. 네, 안동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안동 시민분들 또 안동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 반갑게 맞아도 안동역인데 역장님께서도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시원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안동역이 생긴 지가 90년이 됐습니다. 중앙선이 개통한 지는 80년이 됐고요. 이곳에서 자리 잡은 세월이 90년인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많은 서운함이 듭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또 철도, 고속철도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또 안동 시민의 사랑을 받는 또 철도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쉬움을 곱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동역 이전을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의 후손 역시 마지막 열차에 탑승했는데요. 여기엔 남다른 사연이 있죠.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후손으로서 안동역에 정차하는 마지막 열차에 탑승을 하셨는데요. 또 의미가 있으실까요? 예, 오늘이 이제 드디어 광복의 첫 걸음이라고 보고요. 저희 집은 제가 오늘 도강이라는 시를 가져왔는데 1911년 1월 27일 날 이처럼 추운 날씨에 압록강을 건너셨어요. 건너실 때 시를 남겼는데 차도 영가작 차설 불가노 내 목이 잘릴지언정 무릎 꿇어 외놈의 종이 되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로 가셨어요. 그래 이제는 진정한 철도 철거가 되니까 진정한 독립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곧 이제 복원되고 하면은 완전한 독립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 자신의 집이었던 임청각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쓴 일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임청각을 복원하는 첫 시작이 다름 아닌 안동역 이전입니다. 임청각 마당을 뒤흔들던 기차 소음을 부전행 1681호 무궁화 열차와 함께 영원히 떠나보내는 임청각. 이제 복원 사업을 통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바로 세울 일만 남았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송현동에서 아침을 맞이한 안동역. 드디어 새롭게 첫 발을 떼는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안동역! 여러분 이곳이 바로 새롭게 문을 연 안동역입니다. 오늘 이곳에 첫 열차가 들어오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요. 잠시 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빨리 가보시죠. 누리로 새마을 열차. 우렁찬 경적소를 울리며 새 안동역에 첫 기차가 들어섭니다. 청량리에서 경북 안동까지 희망을 싣고 달려왔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니까 정말 감개무량한데 저보다 더 하시겠죠, 부역장님?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역사에서 열차를 맞이한 기분은요? 저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고요. 안동시에서도 수도권이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에 새로 안동 시민들과 진짜 한번 타시면 느끼실 겁니다. 고객 여러분도 앞으로 많은 안동역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지난 90년 동안 구안동역이 추억의 장소였다면 이제 새로운 안동역은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겁니다. 중앙선 고속철 시대를 열 안동역의 모습 기대해도 좋습니다.
멋있다, 멋있어. 여러분, 옛 안동역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새로운 안동역에서 우리 만나요. 그 시각 기적 소리가 끊어진 임청각은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래전부터 손꼽아 기다렸던 순간인데요. 네, 이곳 임청각 안에 뜨거운 기운이 정말 감싸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취지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석주 선생님이 임청각을 떠나서 1911년 1월 5일 날 사당에 고유하고 떠나셔서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안동 임청각 앞으로 지나던 철길이 종단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종단이 되고 오늘 그 행사를 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청각의 새로운 발전과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한 집안의 상징적 문화재 임청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당을 가로지르던 기찻길이 사라지고 임청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한 문화재 복원이 아닌 독립 역사의 가치를 정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임청각엔 경건함이 감돕니다. 오랜 시간 임청각 마당을 답답하게 가로막았던 장벽을 허무는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종손을 비롯해 복원 사업의 뜻을 함께한 사람들 모두 진정한 광복을 기쁘게 외쳤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전한 안동역, 그리고 덩달아 속도를 내 임청각 복원 사업,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수 먹고 금방 배 꺼지는 사람 없도록 국수 가는데 족발 갑니다. 육수가 맛있잖아요. 육수. 바삭바삭해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다이어트 안 해도 건강미 넘치는 샐러드와 샌드위치도 있고요. 세트로 먹어야 하는 맛집으로 갑니다. 쌀쌀한 날씨에 뱃속까지 헛헛한 요즘, 뜨끈하고 푸짐하게 속을 채워준다는 첫 번째 식당을 찾았는데요. 사계절 내내 별미. 즐거운 자리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잔치국수. 이 집은 그냥 잔치국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족발 잡내도 안 나고 맛있어요. 육수하고 족발하고 이 모든 게 어울려가지고 참 맛있어요. 쉽게 접하기 힘든 그 국수 위에 이제 족발이 들어가니까 맛이 신선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우와, 이런 국수 보셨나요? 라면에 김치를 곁들여서 먹듯이 국수에 족발을 같이 먹는데요. 우리 식당의 주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족국수, 돼지껍데기 볶음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뭐 전국에 웬만한 이름난 국수집을 다 다녀봤거든요. 그 집들을 다 먹어보니까 옛날부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족발 국수가 더 맛이 있겠다 싶어서 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국수가 족발과 만나면 사랑입니다. 쫄깃한 식감의 중면 위에 상치와 지단, 오이,
그 위에 양념을 붓고 족발 썰인 거를 고명을 얹습니다. 우리가 국수만 먹기에는 좀 허전하잖아요. 족발이 국수 위에 올라가려면 꽤나 험난한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저희 족발은 인삼, 황기, 구기자, 오가피, 갖가지 한작재랑 사과, 배 총 한 18가지 재료로 삶아냅니다. 삶아내서 이제 랩핑해가지고 냉장고에서 한 3일 동안 숙성을 시켜놓으면 간이 좀 더 약해지고 그다음에 국수 위에 얹어 먹기 딱 좋은 간이 됩니다. 족발과 면발의 어우러짐은 찰떡궁합. 매콤한 비빔국수를 순한 족발이 잡아주니 손님들 입에도 찰떡인가 봅니다. 고기의 맛이랑 면의 이런 누런 맛하고 어울려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양념도 이게 일반 양념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껍데기랑 비빔국수랑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태어난 것 같아요. 우연히 만들게 된 메뉴. 빨간 양념에 몸을 숨겨도 탱탱함은 숨길 수 없는데요. 족발보다 한층 더 쫄깃한 식감으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족발을 양념을 만들다 보니까 돼지 껍질이 필요해갖고 삶다 보니까 버리려고 하니 너무 아깝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먹자고 이제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손님상에 놔도 되겠다 싶어갖고 사이드 메뉴로 했습니다. 족발 삶을 때 같이 40분 정도 삶아준 뒤 갖가지 채소와 함께 볶아내는 돼지 껍질 볶음. 국수 시킬 때 세트처럼 시키게 된다는데요. 국수랑 족발이랑 들어간 게 정말 특이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돼지 껍데기도 매콤한 맛이어가지고 되게 중독적이고 올 때마다 시켜 먹어요. 주 메뉴보다 화려한 곁가지 메뉴로 인정. 어떤 음식과도 합주 가능한 국수의 진가 제대로 맛봤습니다. 건강한 국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함안에서 찾은 두 번째 맛집. 계절 불문하고 언제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맛은 물론 건강함까지 챙길 수 있는 저희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소개합니다. 식빵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빵빵한 단면미를 보여주는 샌드위치와 건강식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샐러드. 일주일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도록 맛도 다양한데요. 저희 샐러드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샐러드랑 새우 리코타, 그리고 단호박 리코타 샐러드, 치킨 텐더 샐러드, 과일 샐러드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닭가슴살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메뉴거든요. 보통 운동이나 식단 관리하시는 분이 요즘 많으니까 닭가슴살 샐러드를 되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몸은 가볍고 속은 든든하니 한 끼 식사로 손색 없습니다. 그중 부드러운 풍미가 매력적인 샐러드가 있었으니 저희 단호박 리코타 샐러드는 청상추와 양상추, 병아리콩, 옥수수 콘, 치즈, 올리브, 방울토마토, 그리고 삶은 달걀 1개까지 다양한 토핑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재료는 추가 가능하고 소스도 직접 선택해 원하는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 어디 내놔도 예쁘니 먹을 때마다 소풍 느낌은 덤입니다. 주문하신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저희 오리엔탈 발사믹 참깨 흑임자 렌치 이렇게 있어요. 약간 샐러드도 소스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흑임자 넣으니까 조금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입맛에 잘 맞아서 흑임자로 하게 되었어요. 보통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리엔탈이나 발사믹 많이 찾으시고 좀 고소하고 어르신들은 참깨 흑임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샐러드만으론 조금 아쉬우니까 샌드위치 추가할게요. 치킨, 햄, 에그 등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저희 샌드위치는 수제 비법 소스에 다양한 재료들이 정말 잘 어울려지고요. 일반 식빵이 부담스러운 고객님들은 통밀빵으로도 변경 가능하신데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빵이 버거울 정도로 속을 꽉꽉. 손님은 다이어트해도 샌드위치는 다이어트 안 합니다. 치킨 텐더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통통한 치킨 텐더가 3개나 들어가서 그냥 다른 샌드위치보다는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으실 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햄 에그 샌드위치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치즈와 달걀, 각종 채소를 와 이렇게나 산처럼 쌓아서 영양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리코타 치즈도 달지 않고 담백하게 나오고 또 단호박 이런 것도 다이어트에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몸에 무리 없이 담백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언제나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허전한 연말을 따뜻하게 데워줄 음식. 고명에 따라 단출하게 푸짐하게 변하는 국수와 간단하지만 화려하고 영양 가득 샌드위치와 샐러드로 함께하세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산과 들, 호수가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다채로운 관광지와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충효의 고장 충남 예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홀로 떠나는 여행은 바로 이곳 충남 예산입니다. 예산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황새? 온천? 사과? 이 예산에서 제가 아주 특별한 매력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새로운 예산의 관광 명소죠. 예산군 덕산면엔 한국의 전통 유통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통문화 재현 체험형 테마파크 내포 보부상촌입니다. 진짜 조선시대 같은데? 이야. 마치 조선시대로 들어온 듯 그때 그 시절 저작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갓집들도 보이고 민속촌 같기도 한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저작거리라고 해서 보부상들이 이제 장터에 와서 이곳에 와서 이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 7월에 개장한 내포 보부상촌은 시장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보부상을 중심으로 조성된 복합 테마 공간입니다. 들리지 않지만 뭔가 시끌벅적하고 복닥복닥한 그런 장터 분위기가 잘 살려냈네요. 예.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음식을 즐기는 그런 공간입니다. 목공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을 찾았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들어오니까요. 아주 네.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보부상촌을 방문하시는 가족분들이 오셔서 목공 체험을 하는 공간이에요. 체험 공방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목공 트리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도안을 따라 트리의 기초가 되는 못을 먼저 박았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 못 다 됐습니다. 그러시면요. 지금부터는 털실을 감으실 건데요. 못과 못 사이를 털실로 연결하며 모양을 내다보면 반짝반짝 아름다운 트리가 완성됩니다. 짜잔! 이렇게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불도 켜져요. 짠! 너무 예쁘죠? 목과 송이가 달린 페랭이에 촉짝대를 들고 매일같이 전국의 장을 떠돌았던 보부상들. 장돌뱅이, 장돌림, 장꾼으로도 불렸다는데요. 내포 보부상촌에 있는 예산 보부상 박물관에서는 조선 팔도를 떠돌며 유통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던 보부상의 실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부상들이 매는 보찜이잖아요. 예, 보찜이죠. 항상 궁금했어요. 저 안에는 주로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 했거든요. 보찜은 이제 가격이 비싸고 정교한 그런 그 물품을 이제 넣고 이제 다니는 곳이죠. 뭔가 보찜. 귀하고 또 그렇죠. 쉽게 볼 수 없는 물건들을 네. 늘 가지고 오니까 보부상들이 왔다 하면 너나 할 거 없이 이렇게 좀 반겼겠어요. 그렇죠. 디오라마와 미니어처를 통해 당시 시장 풍경과 거래 물품을 살펴볼 수 있는 내포 보부상 역사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예덕 상무사 등 보부상의 유래와 상징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당시에 보부상들이 단순히 물건을 팔러 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각 지역 간에 그 문화도 교류하고 또 때로는 나라가 위급할 시 위급 상황에 그런 역할도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제며 문화며 정말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했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소중한 보부상 문화가 잘 이렇게 보존되고 있으니까 또 마음이 참 좋아요. 예, 그렇죠. 이번엔 예산의 자랑,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죠. 제철 사과가 가득한 사과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 겨울에 사과 농장에 오니까 고요하면서도 또 다른 분위기를 선사하는데요. 여기 아주 특별한 게 있대요.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곳에 들어오니까요. 네. 뭔가 사과의 새콤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밑에가 사과 와인 제조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효되면서 사과 향이 솔솔 올라오니까 네, 사과 향이 나는 거예요. 상큼한 풍미가 일품인 사과 와인이 오늘의 주인공. 정재민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예산군 고덕면에서 사과 와인을 만들고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과 브랜디가 들어있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는 지금 이제 용기 검정만 2016년도에 집어넣은 거예요. 알코올 도수가 몇 도냐면 53도요. 색깔이 물 색깔하고 똑같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색깔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어요. 와, 진짜 진한 나무 색깔이에요. 네. 자, 마스크 쓴 채로 향이라도 한번 맡아보세요. 와. 자, 감독님도 한번 향 좀 맡아보세요. 한 달 동안의 발효와 1년간의 숙성을 거쳐야 비로소 탄생하는 국내산 사과 와인입니다. 예산 사과로 만든 와인인데 금을 넣어놨어요. 와. 좀 달콤한 아이스 와인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향긋해. 굉장히 이렇게, 달콤하네요. 사과를 베문 듯한 느낌이죠. 이 달달한 와인을 뭔가 곁들일 만한 그런 디저트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과로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 먹는 게 애플 파이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과 와인과 찰떡 궁합. 예산 사과가 더 빛을 발하는 애플파이를 만들어 볼까요? 손수 만든 파이 반죽을 잘 펴서 틀에 넣고요. 설탕에 졸인 사과 필링을 넣어 오븐에 구워주면 먹음직스러운 애플파이가 완성됩니다. 와, 이 안에 가득 차려 사과. 달콤해. 입안 가득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저도 매일 먹지만 지금 말을 하기 싫어요. 파이 먹어야 돼서. 맛을 느끼기에도 바쁜 시간이죠. 말 시키지 마세요. 파이만 먹어도 맛있지만요. 사과 와인을 곁들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왜 같이 먹어보라고 권해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예산 사과가 들어간 와인과 디저트 하나로 정말 기분 좋은 선물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먹고 마시는 관광의 시대잖아요. 예산 오시면 예산 갈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국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애플파이, 사과 와인도 빼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산에 오셔서 아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충남 예산에서 마음껏 다채로운 재미를 누린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오감이 즐거운 충남 예산에서 겨울날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무채색의 겨울거리를 생동감 있게 바꿔라. 월동 준비가 필요한 나무에 형형색색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고 거리도 되게 황량해지는데 이렇게 빨갛고 한글 옷을 입혀놓으면 금방 바뀌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경관도 살리고 나무도 보호하는 수목보호대. 보호는 물론 방충과 미세먼지 포집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나무에 옷을 입히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바야흐로 연말연시. 올해는 도심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크리스마스 장식도 많이 볼 수 없고 연애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특히 올해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곳 세종시에 조경으로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추운 겨울 앙상한 나무에 따뜻하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설립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신생 벤처기업이지만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조경 자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주변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자신 있게 내미는 이것은 빨간 담요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셜 아닌가요? 네, 이게 사람이 입기도 하는 네. 그 조경 니트 자재인데요. 네. 니트 재질인데 나무가 입는 옷으로 만든 조경 자재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입는다고요? 나무가 입는 옷이라는데 알쏭달쏭하시죠? 겨울이 되면 나무도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최근엔 기능성에 디자인을 더한 수목보호대가 설치되면서 도시 경관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야, 재질도 짱짱하고 디자인도 좋고 사람이 입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나무에 입히시는 거예요? 네, 이 자재는 조경학회가 개설된 한 40년 전부터 지푸라기에서 그리고 뭐 수입된 녹화마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고 계시는 황토약손 정도가 있는데 이 제품들은 다 디자인이나 색상이 변화가 없는 똑같은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개량이 된 그 나무 보호대 정도였는데 저희는 거기에 색감과 그리고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나무도 의인화된 어떤 나무 전용 옷을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으로 만들게 된 나무 옷입니다. 동해방귀는 물론 방충 효과와 미세먼지 포집 효과까지 갖춘 나무 전용 옷들. 겨울과 어울리는 선명한 원색과 디자인으로 겨울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요. 이듬해까지 재사용이 가능해 기능성과 예술성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색상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수종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나무에 입힐 수 있는 20가지 정도의 디자인의 나무 옷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건 어떤 상황이길래 정글 뭐 밀림에서 하는 나무예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실제 동물원에 실제 설치가 됐던 기린 방사장에 설치가 됐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호랑이 방사장, 그리고 얼룩말 방사장 실제로 설치가 돼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피티 니팅은 친환경 거리 예술로 2005년 미국에서 공공재인 나무에 털실로 뜬 덮개를 씌우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섬유 수목 보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춥고 단조로운 겨울거리에 시각적인 따뜻함과 나무의 월동을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경은 아파트 경기를 타고 엄청 많이 부흥이 됐고 화두가 된 상태인데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경 자재가 실제로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그 우리나라의 조경에 대한 욕망이나 어떤 수준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추워진 겨울 날씨, 섬유 수목보호대의 설치를 위해 세종 호수공원을 찾았습니다. 이 섬유 수목보호대를 가지고 세종 호수공원으로 왜 나오신 거예요? 네, 이 세종용 수목보호대를 기존에 설치한 분량 이외에 잔여 설치 수량이 남아서 오늘 이렇게 설치하러 왔습니다. 옆에 있는 이 나무들에 겨울옷을 새로 입혀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딱 봐도 그냥 추워 보입니다. 얘들아 얼마나 추웠니? 자 이제 옷 입자. 옷 가져왔어. 세종시 이미지에 맞는 무궁화, 한글 등으로 도안한 보호대를 사용, 나무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도록 빈틈없이 감아줬는데요. 신축성이 좋아 나무의 형태와 상관없이 손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옷을 입히니 겨울 호수 풍경까지 달라 보이더라고요. 야 예쁘네요. 몇 그루 설치를 했는데도 주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네,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고 거리도 되게 황량해지는데 이렇게 빨갛고 한글 옷을 입혀놓으면 금방 바뀌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요즘에 분위기 안 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맞습니다. 이희수 씨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는데요. 섬유 수목 보호대 아이디어로 벤처 기업을 창업한 후로는 디자인부터 현장 설치까지 직접 하느라 무척 바쁘답니다. 거기는 많이 쓰잖아요, 고향. 거기는 고향 자체가 박람회인가? 꽃박람회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박람 회장 아니고. 야 역시 뭐 조경에서답게 그림이 전부 다 나무 그림들, 주변 풍경 그림들이네요. 지금 무슨 회의 중이셨던 거예요? 금년에 그 필드에서 받았던 의견들이나 혹은 내년에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제품들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찾는 곳이 부쩍 많아져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희수 씨. 추운 겨울 밖에서 일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부분 날 좀 풀리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조경 같은 경우는 이 날 추울 때는 조금 주춤하지 않나요? 오히려 겨울철에 그런 헐벗은 나무들에 옷을 입음으로써 저희는 이제 사업의 기회를 모색한 거죠. 저희 대표님이. 그래서 겨울철에 저희는 더 바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로 어디서 연락이 많이 와요? 수목을 보호하는 예산이 있는 지자체에서 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그 상징적인 나무들을 가꾸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 기타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더 많은 곳에 나무 옷을 입히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무의 월동 준비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까지 제공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나 목표는 어떤 게 있어요? 교회라든지 상업시설 그리고 호텔들에서 실제로 저희처럼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컨택이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너무 멀고 소량이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해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도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앙상해진 겨울나무에 형형색색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목보호대 덕분에 나무도 거리도 한결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코로나19로 더 움츠러드는 2020년 겨울,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섬유 수목보호대로 겨울 가로수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입혀보는 것은 어떨까요?